다들 쉬고 왔나요? 계속해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으로 촬영 시작하기입니다. 자, 이제 막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으면 이제 스마트폰 촬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실제 인물 촬영과 컴퓨터 화면 동영상 녹화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을 앞에 두고 촬영한 건지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인물을 녹화한 건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물 동영상 촬영은 촬영 도구 외에도 조명이나 카메라를 고정한 삼각대 등 이렇게 보조 장비가 있으면 훨씬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 동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스마트폰 촬영 시 유의할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처음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노하우를 몇 가지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받아본 그 동영상도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 걷는 걸음걸이 걸을 때마다 카메라가 위아래로 덜렁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멀미가 났어요. 약간 어지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워킹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하는 도중에 움직이면 화면이 크게 상하 좌우로 막 요동을 쳐요. 그래서 전문 촬영 장비가 아닌 스마트폰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겠죠. 그래서 그런 안정된 카메라 워킹이 중요해요. 걸음을 걸을 때도 조금 더 안정되게 그리고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그래서 특히 촬영 시작 후에 3초 그리고 끝나기 전 3초는 안정적인 화면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앞에서 시작할 때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앞에 준비 시간이 없으면 그냥 바로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도 조금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길게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끝나야 되는데 그냥 하라라라도 뚝 이렇게 딱 잘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카메라 워킹을 위해서 촬영 전에 미리 움직일 동선을 일단 체크를 하고 한 번, 두 번 정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걸을 건데 어떤 식으로 카메라를 잡는 게 좋고 이 땅은 얼마나 고른지 내가 걷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어느 정도 걸음의 속도로 걸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유념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촬영할 때 좌우로 빨리 움직이면 좌우로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휙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휙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자칫하면 화면이 이렇게 끊겨지거나 시청자에게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교수님이 어지러웠어요. 좌우로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상하로 너무 흔들리거나 하면 시청자들한테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우 움직임과 함께 과한 줌 기능을 하면 화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줌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줌은 너무 확 당겨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사물을 줌인하고 싶다 할 때는 내가 어느 선까지 촬영한 다음에 다시 끊고 더 가까이 사물을 촬영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나중에 그 편집을 할 때 두 개를 이으는 게 낫지 내가 정말 방송국 카메라처럼 줌긴을 해서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는 좀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도 좀 해봐서 알 것 같아요. 좀 해본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동선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줌, 인, 아웃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교수님도 처음에는 진짜 25분 촬영하는 거를 진짜 땡 시작해서 25분 끝 이렇게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과목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목은 뭐 그렇게 할만하지만 사실은 한 몇 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이어붙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촬영을 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편집을 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촬영을 할 거다 하면 예행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촬영하는 건 사실상 생방송 촬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늘상 보는 드라마든 예능이든 가요 프로그램이든 그런 거는 우리가 다 편집본을 보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중간에 이렇게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이.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번에 쭉 간다고 하면 정말 예행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중간에 마가 뜨면 안 된다고 하죠. 라디오에서 3초만 이렇게 3초만 쉬고 가도 방송사고인가?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행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유의사항 세 가지 앞에가 움직임에 관한 것이었으면 이번에는 이제 움직임에 관한 건데 동영상 촬영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나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손으로 들고 하죠. 그 손으로 들고 촬영하기 때문에 흔들림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손떨림을 방지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그보다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좀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배터리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 배터리 체크가 필수예요. 조금 할만한데 한데 보니까 꺼져 있어. 이제 이러면 진짜 방송사고 나는 거죠. 가끔 왜 우리도 예능에서 볼 수 있죠? 테이프 이게 뭐 테이프 갈 때가 됐는데 안 갈아서 오버 돼가지고 다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디오 그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오디오가 안 들어가서 다시 촬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반드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핸드폰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마이크를 끼워서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들 중에 마이크 자체 내에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이크를 스마트폰으로 끼우는 그 즉시 외부 그냥 내장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는 하나도 녹음되지 않아요. 반드시 마이크를 거친 소리만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마이크에 배터리가 없으면 당연히 어때요? 화면만 있고 소리는 하나도 없는 거죠. 나중에 나레이션으로 그거를 다시 메꾼다, 자막으로 메꾼다, BGM 처리를 하고 자막으로 메꾼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촬영할 때 말소리를 다 없애는 거는 내가 그 촬영의 현장감이나 그때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촬영했을 때 내 목소리가 들어간 거를 듣고 거기에서도 나레이션을 다시 만들고 다시 자막도 처리하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리가 아예 녹음이 안 되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배터리 체크 정말 꼭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한 128기가 정도 내가 저장 공간이 128기가 정도가 있다 했을 때 안정적이다 생각을 해요. 보통 저장 공간이 조금 적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종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동영상 촬영을 하면 몇 분 촬영할 수 있을 만큼이 남았다라고 분수가 표시가 되더라고요. 촬영을 계속 해보니까 한 연속으로 한 30분 정도 촬영을 하니까 나중에 촬영해도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8분 정도 촬영할 공간이 남아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배터리나 저장 공간을 항상 조심해서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촬영에 날개를 달아봅시다. 주변 기기 얘기하는 거죠. 액세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차별화된 동영상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완성하고 싶다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핸드폰에 다 있죠. 스마트폰에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기능. 교수님도 이 타임랩스나 슬로우 모션 기능을 가끔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냐?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일출이나 일몰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고양이가 미친 듯이 날뛸 때 슬로우 모션을 약간 찍어두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요즘엔 어때요? 장노출도 되고 루프도 되고 다 되죠. 그런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다 눌러가면서 아, 내 핸드폰이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런 것도 되는구나 하고 일단은 내가 가진 스마트폰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정말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장비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한번 들여다보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렌즈를 볼까요, 렌즈? 우리가 지금은 뭐 렌즈가 막 3개도 달리고 4개도 달리고 그렇게 하지만 이 어안이나 광각이나 접사 이런 기능은 아직도 조금 떨어져요. 어안이 뭐죠? 어안? 어안. 네, 물고기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 거. 자, 그거. 그리고 광각은 뭐죠? 광각. 각도가 넓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 요번에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광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제자리에 서서 0.5로 맞출 수도 있고 곱하기 2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 시야가 확 넓어지죠. 내가 실제로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스마트폰 안에도 그렇게 녹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접사 촬영. 접사 촬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모드를 적용을 하면 접사 촬영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마트폰 렌즈 액세서리를 착용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착용시키는 거죠. 핸드폰에.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렌즈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특수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다양한 효과도 연출이 되고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가 어렵던 다양한 촬영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안이나 광각, 접사 이런 게 다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장착하면 이제 전문 렌즈나 조명 장치를 탈부착시킬 수 있게 이 비스트 그립 이런 거가 또 이제 많죠. 한번 모르는 사람 빨리 쳐봐요. 뭔가? 뭐를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렌즈만 끼울 수도 있고 우리가 브라켓, 비스트 그립 이거를 해서 조금 더 쉽게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짐벌,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쉽게 짐벌이라고 부르는 거. 교수님도 스마트폰 렌즈 있어요. 어안 되는 거, 광각 되는 거 있고요. 짐벌도 사용해요. 디지 오스모 지금 3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액티브한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죠. 걸어 다닐 때 상하로 움직이는 거, 좌우로 돌릴 때 어지러움 발생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최소한 시켜주시기 위해 최소한 시켜주려고 짐벌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짐벌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도구죠. 그래서 다양한 스마트폰용 짐벌이 출시가 되고 있고 짐벌이 예전에는 굉장히 무겁고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엔 조금 더 경량화되고 저렴이들도 좀 나오고 아예 이거 셀카봉이 짐벌 셀카봉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5만 원대 정도면 짐벌 셀카봉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짐벌을 사게 되면 한 10만 원 후반대에서 그 이상으로 이제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교수님 자꾸 장비 욕심 내면 안 되는데 드론이 있어요. 짐벌 드론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드론 영상 하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짐벌 드론이 나와가지고 상공에서 촬영한 것도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너무 안정적. 그래서 지금 짐벌 드론을 하나 사야 하나 고민에 빠졌는데 암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기가 있다면 우리는 또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스마트폰 앱을 활용을 하는데
동영상 촬영할 때 여러 가지 필터를 껴서 더 예쁘게 나오는 것도 되고 얼굴을 변형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스노우를 이제 교수님이 적어놨어요. 뭐 여러 가지 다 되잖아요. 우리 인스타 안에서도 필터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스노우나 여러분들 많이 하는 우리도 많이 하나? 근데 교수님 그 조카 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는데 벌써 틱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한테 틱톡이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스노우도 하고 틱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플에서 동영상이 되는 건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다음 어허 재밌는 듯. 네.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앞서서 얘기한 거는 계속 실제 사람을 놓고 촬영했을 때의 얘기고, 지금 교수님처럼 이렇게 화면을 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사실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반디캠, 오캠, 곰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많이 쓰는데 계속 교수님이 교수님 컴퓨터 화면 보여줬죠. 교수님은 곰캠 쓰고 있어요. 곰캠 유료 결제예요. 유료 결제. 자, 반디캠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업 모두 무료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워터마크가 떠요. 워터마크. 워터마크가 뭐예요? 이게 반디캠 하고 여기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런데 지울 수 없게 뜨는 거 있죠. 그런 워터마크가 뜨고 얘네는 10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이 없게 하려면 얘도 역시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근데 반디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표적인 녹화 프로그램이고 고화질 녹화가 가능해서 이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 오캠 봅시다. 오캠. 오캠은 개인 사용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업이나 단체는 유료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무료 사용 같은 경우에는 팝업 광고가 노출돼요.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 대신 워터마크나 시간 제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워터마크가 있고 짧게 해도 고화질을 원한다 하면 반디캠 무료를 사용하고, 나는 진짜 워터마크는 싫어. 근데 대신 광고는 조금 나가도 뭐 상관없어. 이러면 오캠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교수님들이 주로 지금 강의할 때 많이 쓰는 게 곰캠이에요. 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영 교수님이나 김경인 교수님도 곰캠을 사용하고 있어요. 곰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무료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면 워터마크랑 10분 녹화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돈 주고 샀어요. 워터마크 없애려고. 하지만 계속 누누이 이건 곰캠이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럴 거면 내가 왜 유료 결제했나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곰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녹화가 이렇게 돼요. 화면만 녹화하는 것도 되고요. 웹캠 녹화가 돼요. 웹캠. 그러니까 PC에 웹캠을 연결해서 카메라 렌즈에 비치는 거 그대로 녹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녹화하면서 여기 구석탱이에 내 얼굴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게임 녹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교수님은 곰캠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진 컴퓨터에 곰캠을 일단은 다운을 좀 받아보세요. 무료 곰캠을 일단 좀 다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곰캠을 설치를 해서 등록을 해서 이 녹화하는 거, 이런 거를 조금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곰캠 설치를 해놓는 게 좋겠죠.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듣고 곰캠 그때 설치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과제가 나갑니다. 이번 주 과제는 다음 차시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난주 과제를 보니까 동영상들은 조금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과제는 다음 주로 넘길 거고요. 이번 주는 동영상이 아닌 파워포인트, PPT로 혹은 그림판으로 혹은 뭐 PDF 파일로 우리가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해요. 자, 잠깐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